2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다룰 영화는 에일리언 로뮬루스입니다. 이게 에일리언의 몇 번째 작품이죠? 7번째 작품인가요? 아, 네, 7번째 맞아요. 네네. 시간 그치. 순서대로 하면은 이게 두 번째, 그렇죠? 1편과 2편의 사이 미디컬이라고 봐야겠죠? 근데 또 프리퀄이 2개 있었고,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또 프리퀄이 있었으니까. 순서대로 따지면은 다섯 번째? 그치. 프로메테우스 네. 다음에 네 번째. 레버넌트 다음에 커버넌트. 그치. 네. 프로메테우스, 커버넌트, 그 다음에 원, 그 다음에 이번 작품 로뮬러스. 그럼 네 그러니까 번째네요. 네 번째. 네. 시간 순서는. 그렇습니다. 네, 간략한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요 작품은 이제 네. 그 에일리언, 네. 에일리언이죠. 네. 에일리언 1에서 20년 뒤에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라고 하네요. 네네. 그러니까 2는 57년 후고 1에서 그리고 요거는 20년 네. 이후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요 감독님은 회데 알바리즈. 네. 에일리언 처음 맡은 거죠, 이 감독님. 네, 그렇죠. 맞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 뭐 전작 중에 맨 인 더 다크라는 네. 요 작품으로 네.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네. 봤어요? 요 보셨나요? 아니요, 저는 안 봤어요. 아, 전 이거 봤습니다. 저 이거 극장에서 봤었어요. 공포 영화죠. 재밌다며. 재밌어요. 2도 있지 않나? 아닌가? 2도 있는데 2는 달라? 막 존나 내용이 달라라고 와. 갑자기 이게 이제 내용을 보면 원만 봐야지. 내용은 알아. 그 이제 뭐 영감 맹인 맹인 영감인데. 영감이 나오는데 네. 존나 자토이치야. 약간 막 참전 용사 같은 느낌이에요. 이라크 참전 용사인가 아무튼 네네. 그래요 설정이. 그러니까 요 분이 갑자기 막 히어로가 돼갖고 2에서는 국내 양아치들을 막 자경단이 되는 거. 맞아. 약간 그런 내용이에요. 원만 보십시오. 그럼. 원만 보는 게 원만 봐야겠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그 배우들은 네. 뭐 아는 배우는 잘 없죠. 네. 근데 뭐 형이 일부에서 얘기했던 네. 그 데이비드 데이비드 존슨이라는 배우가 네. 앤디라는 이름으로 네. 그치. 합성인간이라고 그렇죠. 해서 나오더라고요. 아무튼 그 인조인간이죠. 네. 안드로이드로 안드로이드죠. 네. 나오는데 네. 뭐 요분이 연기가 정말 발군의 그렇죠. 연기를 맞아요. 보여주셨어요. 네네. 그리고 뭐 에일리언 시리즈는 전통적으로 이제 주인공이 여자입니다. 그쵸. 네. 시거니 일보부터. 네. 그래서 그 뭐 프로메테우스도 그렇고 그 약간 좀 신인급의 배우들을 이렇게 좀 기용해서 썼었는데 이번에도 처음 본 배우가 나왔어요. 네. 네. 케일리 스펜이라는 네. 네, 요 분이 레인이라는 이름으로 네, 출연을 하셨습니다. 요 에일리언 시리즈가 되게 독특하죠. 그 발전 과정이 되게 독특한 것 같아요. 그 원은 그러니까 다들 이 영화를 찍으실 때는 네. 그 신인급의 감독이셨는데 그 이후에 되게 거장들이 됐잖아요. 네네. 제임스 카메론도 그렇고. 네. 그래가지고 되게 독특하기도 하고 그리고 한참 이 장르물의 단계를 다 마치고 나서는 네. 그 프로메테우스라든지 네. 커버넌트 같은 뭔가 그 인류의 어떤 근원적인 그런 거대 담론을 좀 담고 있는 그런 이야기로 또 돌아갔었다가 네. 또 이번에는 또 다시 장르물로 복귀한 그런 작품이라고 네. 볼 수 있겠네요. 아니 두 분은 다 에일리언 시리즈 다 보셨어요? 저는 원래 뭐 이게 뭐 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이게 나왔던 작품이라 뭐 한참 안 보다가 저 성인 되고 나서 한번 다 몰아봤어요. 왜냐면 나이틴에서 이재 PD님이 하도 재밌다고 막 좋다고 막 하셔가지고 네네. 그걸 한번 몰아서 1, 2, 3, 4를 다 봤고 아마 프로메테우스 보고 나서 그거를 봤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커버넌트를 봤네요. 네. 그렇군요. 재밌게 봤습니다. 나머지 작품들. 그래도 보긴 다 봤어. 네. 에일리언 1, 2 같은 경우는 워낙에 오래됐어서 나 어렸을 때 나왔던 건데 그때 당연히 보진 않았고 뭐 중학교 고등학교 뭐 대충 이럴 때 1, 2를 본 것 같고 그러고 나서 3부터는 나 대학생이었나? 3 나왔을 때 어쨌든 3는 극장에서 본 것 같아. 3하고 4는. 근데 3하고 4도 나름 뭐 데이비 핀처하고 그 4는 감독 이름도 모르겠다. 장피에르 주네. 장페르 주네. 약간 좀 영화가 좀 개꾸로 가잖아. 네, 그거는 조금. 4는 좀 난 좀 별로 아예 기억도 잘 안 나고 좀 쳐주고 싶지 않고 네.
또 뭐 나름 볼만했던 것 같고 그래서 원투가 좀 마스터피스였던 것 같고 그렇죠. 네. 그러다가 사실 저는 프로메테우스가 가장 걸작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리들리 스콧 감독이 직접 감독한 리들리 스콧이 이게 사실 아버지잖아 에일리언 시리즈에 네네. 본인이 그냥 하고 싶은 얘기는 본인 감독으로 하는 것 같아. 그래서 리들리 스콧 감독한 게 3개인가요? 프로메테우스하고 커버넌트까지. 원하고 커버넌트도 했지. 네네. 커버넌트는 솔직히 난 좀 잘 모르겠고 봤는데 좀 보면서도 그냥 별로였고 나 한 번밖에 안 봐서 잘 기억도 안 나. 내용도 좀 약간 애매했어. 프로메테우스는 명확하게 기억이 나고 하고 싶은 얘기가 뭔지 정확히 알겠는데 커버넌트는 좀 약간 애매해서 저는 사실 그래서 리들리 스콧 감독 스스로 감독한 원하고 프로메테우스 2개를 최고로 꼽고 그 중에서도 전 프로메테우스 거대 담론을 좋아해서 아 네네. 네. 좋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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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 씨는 몇 개 안 봤다면서요? 저는 원만 봤어요. 진짜? 네, 원만 프로메테우스는 안 봤어? 네네. 원만 보고 이걸 본 거예요. 그렇구나. 아니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본 거예요? 원을요? 네, 원은 예전에 봤죠. 보고. 아, 예전에 네네네. 보고. 예전 언제? 극장에서 본 것 같은데. 극장에서 봤다고? 진짜? 아닌가? 어렸을 때? 언제 아닐걸? 기억은 안 나는데 정말 어렸을 때 봤어요. 네. 아, TV에서 봤겠죠. TV에서 봤어요. 그러니까 나도 TV에서 봤어. TV에서 봤겠죠. 음. 네. TV에서 본 것 같습니다. 네. 내가 그 얘기 하지 않았나? TV에서 그 시고니 이버가 그 원에서 탈출할 그 약간 그 포드 같은 거 타고 탈출할 때 네. 그 우주복 같은 걸 이렇게 입으려고 네. 이렇게 옷을 홀랑은 아니고 속옷. 속옷 네네. 그러니까 정확히 기억나 흰 반스에 흰색 그 거들 같은 난닝구 같은. 난닝구 같은 그 2개만 딱 걸치시고 네네. 그래갖고 이렇게 그 니뿔이 이렇게 아. 뾰족한 그걸 난생 처음 본 거야 나는. 아. TV로 보면서 깜짝 놀랐지. 아하. 그래서 여성의 그- 신체를 그치. 처음 그- 이렇게. 그러면서 반스만 입은 것도 사실 음. 그러니까 물론 어떻게 보면 수영복하고 똑같이 볼 수 있지만 네. 또 그 어린 패스밴더 그게 또 한참 다르지. 충만할 때잖아요. 어우, 난리 나지. 처음 봤던 거래 갖고 강렬하게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줄거리 소개 가시죠. 네. 줄거리는 뭐 큰 맥락은 네. 뭐 다들 예상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그 예전에 프로메테우스나 커버넌트처럼 뭔가 그 신화적인 내용을 뭔가 이렇게 뭐 담고 인류의 있다기보다는 기원이나 아니면 뭐 에일리언의 탄생 배경이나 뭐 이런 거 뭐 별로 안 나와요. 네. 그냥 예. 오히려 약간 장르물로 다시 돌아왔어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뭐 설정이 좀 중요하니까 네. 설정을 좀 짚고 갈게요. 네. 네. 여기 주인공인 이제 레인이라는 소녀가 나오는데 네. 요 친구는 이제 부모님을 다 여의고 네. 이 여기서 이제 요 에일리언 세계관에서 이 거악이라고 할 수 있는 거악. 웨이랜드 유탄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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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회사가 식민지로 삼고 있는 네. 행성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여기서 이제 어떤 채무 관계가 생기면은 여기 광산에서 존나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요 식민지 행성 가서. 네네. 그래서 그 행성에서 노예처럼 일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여자의 꿈은 여기서 벗어나는 거예요. 여기서 벗어나서 네. 그 행성 중에 이바가 네. 3라는 네. 요 행성이 있어요. 네. 거기는 이제 태양빛이 드리워지는 그럼 지금 아직 지구는 있는 상태인 거예요? 뭐 그거까지 나오진 않죠. 그래요? 그러니까 뭔가 본 행성은 있고 네. 이 이제 지금 잭슨해별이라는 네. 이 행성이 뭔가 유배지나 아니면 네네. 뭐 그 교도 뭐 감옥 같은 그런 느낌. 그냥 이제 뭐라 해야죠? 아우지탄강 같은 그런 느낌. 뭐 잡힌 거죠. 네. 그러니까 노동력이 약간 네. 잡힌 느낌으로. 그러니까 뭔가 본 행성은 있겠네요. 그렇겠죠. 네네네. 네. 그리고 또 이바가 3라는 식민 행성이 있는 네, 거고요. 또 다른 네네. 행성이 있는 거고. 네네네. 네, 거기로 아마 가는 게 세계관에서 명확하게 그 지구에 대한 그 현 상태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술한 거는 없어요. 건 난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있을 수도 있는데 네.
정확하게 안 나왔던 것 같은데 전반적인 상황이나 이런 걸로 봐서 사실 상태가 썩 좋지 않은 상태인 것 같아요. 그렇겠죠. 예. 네. 아니면은 다 이주시켜 놓고 정말 그냥 최고 상류층만 약간 그 영화 뭐였지? 그런 것처럼 그 되게 한정 그러니까 아예 그냥 자원이라고 할 만한 게 아예 없는 상태라서 그냥 다 이주시켜 버리고 그냥 네. 최상류층들만 그냥 얼마 안 되는 걸 갖고 뭐 이렇게 약간 낙원처럼 만들어 놓고 사는 상황일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아니면 있고. 어쨌든 뭐 상황이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지구가. 네, 네, 네.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얘는 그 본인이 남동생처럼 여기고 있는 앤디라는 그 합성인간, 여기서 합성인간이라고 나오죠. 네. 네, 합성인간과 이렇게 버텨가면서 살고 있어요. 그 부모님이 이 화물, 그러니까 폐기 처리장 같은 데서 앤디를 주워가지고 그 자기 딸을 지켜주고자 그렇죠. 무조건 레인을 위한 선택만 하게끔 그렇게 개조를 해서 네. 같이 살게끔 만든 거죠. 이 인조인간이잖아요. 안드로이드잖아요. 네. 네. 제가 1편 얼음 표지 기억하는데 거기다 안 나왔었거든요. 인조인간 나와요. 나와요? 네, 나와. 아, 그래요? 네. 거기도 매 나와요? 시리즈에 네. 계속 나와. 아, 그래요? 매 시리즈 나와요. 1편에서도 나와요? 네. 그 얘 그것도- 보면은 피가 흰색이잖아. 네네. 흰색 피를 갖고 있는 애들이 1편, 2편에 나오고 그전에도 그러니까 뭐 프리퀄에 나오고 계속 나와. 계속 나와요. 그래요? 3편에는 모르겠는데 4편에도 나오고 3, 4편은 난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나오긴 네네. 계속 나왔어. 그래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그 본인의 이제 할당량을 다 채웠어요. 얘는 그 이야기 시작점에서는. 네네. 근데 가서 저 이제 할당량 다 채웠고 여기서 나가려고 합니다라고 그 담당하는 요 담당자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갑자기 늘려버려 2배로. 근데 뭔가 계산법이 달라져서 너 뭐 한 뭐 10몇 년간 더 일해야 돼라고 떡 때려버리는 거죠. 네. 그러니까 존나 절망적인 상황인 거지. 음. 그러다 나중에 본인이 이게 좌절을 하고 있는데 네. 과거에 이제 구썸남이라고 해야 되나요? 썸남처럼 보여요. 구썸남 관계였던 그 친구와 그 무리들이 네. 함께 와서 우리 여기서 탈출하자. 네. 탈출하자는 이 탈출 계획을 세우고 네. 거기에 앤디가 필요하기 때문에 네. 요 같이 레인까지 이렇게 묶어가지고 음. 하는 요 작전에 그 가담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인원 구성이 어떻게 되냐면 주인공인 이 레인이 있고 네. 그리고 레인이 남동생처럼 여기는 합성 인간인 앤디가 있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구썸남인 타일러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타일러의 여동생인 K가 있는데 K, 네. 여기서 중요한 게 K가 임신을 한 상태예요. 어허. 그 네. 아버지가 누군지 알 수 없는 네네. 예, 그런 상태이고 그리고 그 합성 인간인 앤디한테 되게 띠껍게 구는 애가 있어요. 네. 얘 이름이 이제 비오른이라고 비오른. 하고 그리고 딱 아, 보면은 몰라도 돼 나머지들. 네. 그리고 동양계 여자애가 있어요. 네. 네, 그쵸. 이제 나바로. 네, 나바라라는 애인데 이제 얘가 이제 비오른이랑 뭔가 연인 관계처럼 보이는 그런 사이죠. 이렇게 6명이서 네. 탈출을 계획을 합니다. 요 탈출 계획이 어떻게 되냐면 네. 요 잭슨별 근처에 그 웨이랜드 소유의 우주 정거장이 있어요. 네. 근데 그 우주 정거장에서 그 동면 캡슐을 우리가 뿌린 다음에 동면 캡슐을 통해서 그 거기서 우리 안에서 이제 그러니까 이바가라는 그 행성으로 가기 위해서 뭐 몇십 년 가까이 걸리는 기간 동안 우리가 계속 있을 수가 없으니까 네. 동면 캡슐 이용해서 이렇게 동면을 하면서 가자. 동면 캡슐 연료를 구하러 가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작전을 세웁니다. 네. 그래서 거기를 들어갔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그 에일리언 제노모프가 도사리고 있는 것이고 네. 결국 이제 페이스 허거와 네. 그 페이스 허거를 통해서 태어난 이 체스트 버스터 네. 그리고 체스트 버스터가 커버린 이 제노모프를 네. 상대를 하면서 네. 이들로부터 탈출을 하고 네. 결국 안식을 얻어낸다라는 게 요 주 스토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죠. 근데 이 뭐 페이스허거
체스트 버스터 이런 거 사실 에일리언 팬들이면 다 아시는데 사실 좀 모르실 수 있거든. 아, 네. 그 대충 이 시리즈를 아마 안 보신 분들은 저게 뭔 소리야 아마 하실 수 있는데 대충 에일리언 아마 생긴 건 다들 아실 거예요. 에일리언 성체. 네, 성체 어떻게 생긴 제너모프. 약간 네. 그 남자 그- 성기처럼 생긴 그렇지. 약간 블랙 성기처럼 그 이제 괴물이죠. 외계인 괴물이죠. 그게 있는데 그게 그냥 뚱 하고 나타난 게 아니라 그렇죠. 어떤 식으로 이게 생기냐면 그 약간 알 같은 게 있어요. 거미 같이 생긴 고치라고 해야 되나요? 고치? 뭐지? 고치 같은 알이 있는데 네. 그 인간이 그 주위로 오게 되면 이게 위에서 갑자기 꽃봉우리처럼 이렇게 열립니다. 네. 그런 다음에 그 안에서 네. 뭔가 거미 같이 생긴 애들이 나오죠. 애들이 나와서 걔네가 페이스하고. 팍 하고 튀어들어요. 그렇죠. 근데 걔가 인간의 그 페이스 얼굴을 이렇게 허깅한다고 해서 페이스 허거고 그 페이스 허공을 하면서 허깅을 그 하면서 꼬리 기다란 꼬리 촉수 같은 거를 입안에다가 밀어넣어요. 네 밀어넣죠. 그러면서 그 안에 본인의 본인의 어떤 씨앗을 거기다 심습니다. 네. 뭔가 DNA가 거기서 뭔가 나와서 인간의 몸을 숙주로 삼아서 거기서 그냥 자라는 게 아니고 그 숙주가 되는 인간의 DNA하고 합성이 돼. 맞아요. 그 상태에서 금세 자라갖고 가슴을 뚫고 튀어나와요. 네.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체스트버스터. 네. 체스트버스터가 다시 한번 체스트버스터는 사실상 형태는 페이스허거랑 약간 비슷하게 생겼는데 어쨌든 그 어떻게 보면은 그 자신의 숙주가 되는 어머니의 배를 뚫고 나와서 네. 보통 원에서 보면 그 뚫고 나와서 도망가죠. 네. 도망간 다음에 얼마 시간이 안 지났는데 벌써 성체가 돼. 금방 성체가 돼요. 뭐 그렇다고 합니다. 이게 약간 물리 법칙에 어긋나긴 하는데 그래서 여기서는 이번 영화에서는 탈피도 하고 네, 그 그치. 번데기가 고치화 다시 된 다음에 거기서 또 탈피한 다음에 그 번데기에서 네. 다시. 그 변태? 네, 변태하죠. 네. 변태를 해서 그 제노프 성체 형태로 네. 그런 설정은 사실 원부터 있어요. 있었던 것 있었던 같은데 거예요? 원래 원래 있던 있던 설정인데 거예요? 그 나는 허물은 이번에 처음 본 것 같은데 허물도 허물도 원래 원래 있어요. 원래 있었어? 페이스허거가 어. 본인의 일을 다 마치면은 허물처럼 이렇게 그러니까 어. 그 매미 탈피하면 그러니까. 껍질 남잖아요. 네. 그것처럼 변해요. 그거는 그건 맞는데 네. 그거 사실상 자신의 그 전기를 거기다가 다 쏟아놓고 죽는 거잖아. 페이스허거는 그 상태로 죽고 체스트버스터가 그 다음 거로 체스트버스터가 나온 상태에서 도망가서 네네. 그 번데이가 되기 전에 이번에 허물을 벗어놓고 한번 허물을 벗어놓는 네. 그것도 제가 있으니까. 봤던 것 같아요. 그래? 네. 저 기억이 안 나는데 뭐 있겠지. 네네네. 그러니까 뭔가 생긴 거 자체가 약간 갑각류, 곤충류처럼 외피가 두꺼운 형태인 애들이라서 네. 뭐 그건 성체도 마찬가지니까 네. 사실상 크려면은 허물을 벗어야죠. 탈피? 네. 탈피를 하는 게 네네. 맞는데 네. 그러면 이게 이 영화가 네. 1편하고 2편 중간이라고 했잖아요. 네. 1편은 봤지만 기억은 잘 안 나요. 음. 네, 2편 아예 안 봤으니까. 네. 내용상으로 뭔가 연결이 되나요? 1편하고는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연결이 직접적이라기보다는 네. 그 이제 거기서 보면 우주정거장이 약간 네. 폐허가 되어 있잖아요. 네, 그 근데 르네상스 우주정거장. 네네, 르네상스가. 근데 그 르네상스가 네. 처음에 그 제노모프 이 고치 형태로 되어 있는 네. 제노모프를 이렇게 그 갖고 가는 그 갖고 가는 그 과정이 나오거든요. 아. 근데 그게 1편에 나왔던 네네. 그 녀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럼 2편하고도 2편은 사실 네, 1편 뒤에 거를 만든 게 2편이라서 1편에서 그 동면을 한 시거니 이버가 50몇 년 후에 깨어났는데 네. 또 2편으로 그걸 뭐 다시 회수하러 가는 뭐 특공대가 나오나? 그게 2편 그게 2편에 아마 그걸 거예요. 저기
근데 이 편은 어쨌든 간에 시고니 이버의 서사를 그냥 그대로 이어가서 네네. 여기 거기도 뭐 웨일랜드 컴퍼니 나오고 하는데 사실 이 편에 보면은 이 편에도 보면 뭔가 그 식민지 행성 같은 게 또 있어요. 다른 행성이 다른 행성이에요. 근데 이제 그 시고니 유버가 본인은 그 자신을 공격해왔던 이 제노모프를 물리치고 거기서 빠져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뭔가 그 회사로부터 뭔가 포상 같은 게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냥 회사 자산을 없애버린 그런 사람이 된 거죠. 네. 그랬는데 이제 그래서 그 지금 식민지대에 있는 행성에 그 저기 제노모프가 있다, 에일리언이 있다라고 그 신고를 하는데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들 잘 살고 있고 식민지로서 잘 굴리고 있는데 갑자기 뜬금없는 소리 하니까 동면하고 나타나서 네. 그랬는데 갑자기 이제 그 에일리언 그 성체들이 갑자기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도움을 요청을 한 거예요, 시고니한테. 그래서 이제 갔더니 다 쑥대밭이 되어 있고 네. 그 해병대만 해병대지. 살아남아서 네. 해병대와 함께 그 이 편이 아마 식민지가 아니고 그 행성이 아마 감옥이었을 거야. 내가 알기로는 감옥 같은 3편이 약간 감옥이에요. 그래? 네, 네. 이 편이 감옥이었던 것 같은데 감옥은 어쨌든 그 약간 유전자에 좀 이상이 있는 그 남자들만 있는 맞아요. 네. 그게 약간 감옥 비슷한 거였던 것 같은데 아니 식민지였나? 어쨌든 그 XY 염색체 중에 Y 더블 Y라고 나오거든. 그러니까 XY가 남자잖아. 근데 Y가 두 개 있는 그래서 뭐 더 폭력적이고 더 난폭한 약간 그런 애들이 모여 있는 그런 대로 설정이 돼 있었던 거로 난 기억을 하는데 이것도 확실치 않다. 네. 그랬던 저도 것 근데 같은데. 2, 3, 4는 본지 오래돼 갖고 난 다 오래됐어. 정확하게는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근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3가 이제 그 감옥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그리고 4는 무슨 이상한 실험실 같은 거였어요. 4는 3에서 죽은 시거니 이버를 무슨 다시 살려요 또. 그래요? 3에서 그 용암 같은 데로 빠져들거든요. 맞아. 뛰어들거든요. 그럼 1, 2, 3, 4는 다 주인공이 시거니 이버. 네, 시고니 이보를 계속 따라서 시고니 그 리플리 사가예요. 그래요? 네, 1, 2, 3, 4는 네. 네, 그렇군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어쨌든 시거니 이버가 나올 수는 없으니까 또 네. 그 2하고 1 사이를 잡았는데 어쨌든 조금 다르게 잡은 게 이번 컨셉인 거고 나름 약간 어떻게 보면 설정은 잘한 것 같아. 스피노프? 스피노프 비스무리하게 스피노프라고 생각을 해야겠네요. 네, 그렇게 봐도 그렇죠. 될 것 같아요. 네, 이걸 안 봐도 1, 2에 뭐 별로 연결해서는 상관없어요. 전혀 상관이 없다. 상관은 없어요. 워낙에 네. 오래된 시리즈라서 그러니까 아예 새로운 에일리언 프랜차이즈를 좀 만들려고 네. 기존의 시리즈를 안 봤던 사람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 유입하기 위해서 그렇죠. 이번 배우들이 다 어린애들밖에 안 나오잖아. 네. 그러니까 일부러 그렇게 만든 것 같아. 그래서 사실상 뭐 에일리언 시리즈 아예 안 보신 분들이 봐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어린 친구들이 봐도 뭐 크게 무리 없이 그냥 공포 영화로 볼 수 있는 네네. 그런 시리즈를 잘 만들었다. 네. 저 그렇게 그래서 제가 거의 어떻게 보면 하나도 안 본 시리즈를 안 본 관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린 관객은 아니죠. 네네. 관객이라고 할 수 어리다고 있는데 해줄게. 저는 사실 정말 재미없게 봤거든요. 네. 그냥 뭐 감상평을 그래? 이제 하자면 해야지. 저는 우리가 이제 선별점 주기로 했잖아요. 네. 제가 사실 원래 이 선별점. 영화 보고 바로 나와서는 이건 진짜 1점 줘야 돼, 1.5점 줘야 돼 했는데 네. 아메리칸 북특권은 좀 아니지 않나? 네, 그렇죠. 그리고 너무 이 데이비드 존슨 배우의 너무 연기가 좋았어. 그래서 일단 2.5점으로 시작할게요, 저는. 네. 근데 진짜 저는 한 하품을 한 100번을 한 정도로 재미가 없었어요. 왜냐면 일단 시리즈를 안 봤으니까 전후 관계도 모르겠고 네, 설정 자체도 잘 모르겠고 그래요. 그러면 공포 장르물로 보자 했을 때 사실 이들이 뭔가 그러니까 목표라고 해야 될까요? 목적이 뭔가 대의적인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굉장히 개인적인 거야. 그러니까 뭔가 웨이랜드 유탄이 네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여기서 빌런 같은 역할의 그런 회사인 거잖아요. 네, 거대 회사인 거잖아요. 빅브라더 같은 회사인 거잖아요. 그럼 이 회사를 뭔가 처부수는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도망가려는 얘기고 그리고 뭔가 이런 식의 영화에서 나오는 그런 물론 이것도 클리셰이긴 하지만 뭔가 희생이라든가
아니면 각자 뭔가 이렇게 좀 뭐가 손발이 맞아 6명이나 나오잖아요. 뭔가 이렇게 티키타카가 맞아가지고 뭔가 이런 느낌도 없고. 그래서 예전에 90년대 초반, 80년대 후반에 나왔던 그냥 공포 영화들의 그런 왜 공포 영화의 10계명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때 나왔던 공포 영화들 뭐라 그럴까 13일의 금요일이라든가 뭐 이런 그런 공포 영화들에서 그 슬래셔 무비에서 나왔던 그런 것들을 그냥 답습하고만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누가 봐도 그 비오르는 처음부터 막 빈정대고 쟤는 꼭 죽을 것 같아. 죽을 것 같은 애는 꼭 빨리 죽고 제일 빨리 죽고 누가 봐도 뭐 그 마지막에 K인가요? 캐린가 그 임신한 사람은 네. 누가 봐도 K. 그 혈청을 맞을 것 같고 네. 그래서 전혀 뭐 예측 불가의 장면도 하나도 없었고 무서운 장면도 하나도 없었고 그냥 그런 장르물로만 봤을 때도 저는 굉장히 별로였거든요. 그래서 존 씨가 네. 무섭게 안 봤다니 네. 공포는 아니군요. 네 공포는 전혀 아닌 것 같아요. 공포는 사실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점프 스퀘어도 전혀 무섭지도 않았고, 네. 그리고 뭐죠? 중간에 뭐 앤디가 여기서 이렇게 땀을 흘리거나 소름 돋으면 안 됩니다. 하면 그 얘기가 나오면 당연히 그 장면이 나온다는 건 너무 뻔한 공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완전 클리셰 범벅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시리즈를 안 봤기 때문에 더 이해를 못하고 그런 면만 집중해서 본 거기 때문에 그럼 이런 평을 또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파이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재밌게 봤습니다. 네. 네. 점수는 그래서 존 씨가 2.5고 네, 파이는 전 3.5. 3.5. 네. 네. 3.5인데 네. 그 일단 에일리언 시리즈 자체도 다 재밌게 흥미롭게 봤고, 네. 그러니까 저는 이 시리즈의 역사도 알고 뭐 숨은 뭐 메시지도 알고 네. 막 이렇게 좀 파봤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네. 요 새로운 시리즈가 기다려지기도 했었는데 그 이전에 이제 맨 인 더 다크란 작품도 되게 재밌게 봤거든요. 네. 근데 맨 인 더 다크랑 거의 흡사해요. 이건 시놉시스만 봐도 이거 맨 인 더 다크랑 똑같네 이 생각이 딱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굉장히 재밌게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아까 저는 형이 얘기했던 그 장르적인 문법들이 네. 그대로 이행이 되는데 그게 그냥 좋았거든요. 오히려 그냥 오리지널한 맛으로 볼 수 있는 조금 그 예전 시리즈의 그 장르물의 맛이 나는 그런 영화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네. 봤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 긴박감이나 이런 연출들이 네. 되게 그 좀 꽤나 실력 있게 잘 만들어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흥미롭게 즐기면서 봤습니다. 그 어떤 시리즈 전체를 관통하는 어떤 메시지는 뭐예요? 그 파이님이 생각하신 그 사실 뭐 장르물 예전에 이제 과거에 그 1, 2, 3, 4만 나왔을 때는 네. 그 남성의 어떤 성기랑 똑같이 생겼다고 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여성에 대한 어떤 성적인 억압, 그러니까 시건이 그러니까 여자가 주인공이기도 하고, 네네, 사실. 이기도 하고, 네, 사실상 영화 역사상 네, 가장 그 여전사라는 이름을 붙였을 때 맞아요. 네. 가장 최초이자 가장 강한 캐릭터가 네, 리플리. 에일리언 리플리야. 맞아요. 네, 시건이 맞아요. 이거였고 그 전에는 그런 캐릭터가 내가 알기로 없었어. 음. 그 이후에도 거의 없어. 네. 그러니까 이 정도 강렬한 캐릭터. 그러니까 네, 그때까지만 해도 뭐 70년대 뭐에 에일리언이 나왔던 거로 알고 있는데 원이 네, 79년에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2는 80년대일 거고 네. 그때까지만 해도 뭔가 남녀 뭐 이런 거에서 그렇죠. 그래서 여성이 이렇게 남자를 그러니까 에일리언은 그냥 생긴 것도 좆대가리잖아. 그렇죠. 여성이 좆대가리로 상징이 되는 남근 형태의 그런 크리처를 깨부숴서 이기는 남자들은 다 죽잖아. 네. 1, 2, 3 이유는 모르겠고 이 영화도 마찬가지고 네. 프로메테우스도 마찬가지야. 남자는 무조건 다 죽어. 아 그래요. 그래서 항상 살아남는 거는 여자. 그 여자 주인공하고 네. 그 modified human, 인조인간. 인조인간. 네. 인조인간도 사실 말이 살아남았지 그냥 보면 대가리만 남아 있거나 맞아. 프로메테우스도. 약간 뭐 그런 형태야.
멀쩡하게 남지도 않아. 그러니까 항상 보면 살아남아 있는 거 여자 하나, 여성 캐릭터 한 명. 그 2에서는 그 소녀도 있지. 2가 소녀인가 원이 소녀인가 하여튼 소녀를 네. 지키려고. 맞아요, 네. 그러니까 여전사 이미지. 그 소녀가 2인가? 맞아요. 소녀 나오는 게. 그러니까 여전사로서 살아남은 게 원이라면은 2는 모성 어머니는 강하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약간 되게 진부하지만 그때는 이 서사가 나름 여성 서사 여성 서사라는 게 맞아요. 네네. 그 전에 이런 영화가 없었기 때문에 네. 뭐 그게 충분히 의미 있는 중앙 컴퓨터 거였지. 이름도 마던가 그래요. 그렇지. 그러니까 네, 맞아. 굉장히 명확하게 그 여성 여성 리더에 대한 뭐 이거를 계속 상징을 하고 있죠. 전체적으로.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좋았던 것 같고 저는 여성 중심적인 게 분명히 이 네. 서사에는 있지. 맞아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도 이 임신과 출산에 대한 어떤 공포심, 그치. 공포감 같은 게 또 여기저기 메타포로 많이 드러나고 이 영화에도 있거든요. 나오고. 이 영화에도 나오고 영화에도 되게 명확하게 나오죠. 그리고 이 감독의 전작인 맨 인 더 다크에도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 맹인 할아버지 집에 들어갔는데 돈만 갖고 튀어나오려고 했는데 지하실로 들어가 보니까 그 이 할배가 감금하고 있던 여자가 있었어. 진짜? 네. 감금하고 있던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가 누구냐면 그 할배의 딸을 자동차 사고로 치워 죽인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을 잡아놓고 자기 딸을 다시 잉태시키겠다고 자신의 정액을 미친 새끼예요. 주입해갖고 임신을 시켜놨어요. 정액을 어떻게 주입해? 내가 생각하는 그 방식 아니야, 말고 아니. 또 다른 방식으로 주입해? 자기는 강간범 아니라고 하면서 미친 이런 새끼 아니야? 스포이드 같은 거에다가 잔뜩 넣어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주인공이 여기서 그러니까 맨 인 더 다크에서도 주인공이 여자거든요. 나 걔가 결국 잡혀서 이제 그 일을 당하려고 이번 해요. 주말에 보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스포하셔도 되는 겁니까? 그럼 죄송합니다. 근데 재밌겠다. 봐야겠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이 임신과 출산에 대한 이런 공포가 그리고 이종 어떻게 보면 이종 교배에 대한 어떤 두려움 뭐 이런 것들이 좀 전반적으로 많이 네. 그럼 들어가 있죠. 어떤 여성용 서사의 시발점이 된 작품이라고 봐야겠네요. 그러니까 여성 히로인이 맞는데 네네. 어쨌든 여성 히어로라는 거의 약간 그러니까 뭐 최초는 아니겠지만 사실상 대중적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한국은 거의 최초인 것 같아. 최초이자 가장 유명한. 근데 사실 지금은 사실 이런 내용은 좀 부각될 필요도 별로 없는 상황이잖아. 너무 그렇죠. 세태가 달라지긴 했어서 그래서 나는 이번 시리즈에서는 이 감독이 그 식민지의 세태나 웨일랜드 유타니를 묘사한 게 그 얘기 많이 하던데.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 저기 미국으로 들어가려는 이민자들. 그러니까 이 식민지에서 얘네들이 벗어나갖고 뭐 어디 여기서 이바가? 네, 이바가. 이바가를 가려고 하는데 그거를 못 가게 하는 가로막는 웨일랜드 유탄이 약간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같지 않아? 트럼프가 벽을 쌓은 것처럼 애들 생긴 것도 다 보면 약간 멕시칸 이쪽 멕시칸 있고 뭐 그리고 동양계 있고 흑인 있고 뭐 그렇잖아. 명확하게 이 감독도 페데 알바레즈 감독도 그쪽에 뭐 우루과이 출신이라는데 뭐 남미 그쪽이고 그래서 그런 뭐라 그래야 되지? 쉽게 얘기해서 뭐 선진국 미국으로 이민 그러니까 뭐 가고 싶은 뭐지 난민?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미국 패권주의를 까는 뭐 그런 그러니까 뭔가 큰 줄거리의 서사가 있긴 있어야 되는데 그걸 약간 이런 식으로 풀어낸 게 아니냐 얘기도 하고 그래서 패스벤더님의 선 별점은 나는 괜찮았고 그러니까 난 사실 뭐 프로메테우스의 그 뭔가 담론과 뭐 근원적인 뭐 인간의 근원 뭐 무슨 AI와 인간과 프로메테우스와 또 그 아키텍처 그렇게
걔네 뭐지? 설계자들, 엔지니어. 엔지니어들과의 관계 약간 이런 거를 좋아했던 입장에서 네. 근데 애초에 이게 아니란 건 알고 있었어. 그래서 그냥 장르물로 해서 그냥 뭐 좁은 데서 그냥 뭐 죽이고 싸우고 하는구나. 네. 도망 다니고 알고 봤는데도 그냥 재밌어서 네. 나 3.5. 그렇죠. 그래서 재기발랄한 몇몇 장면들과 이런 것들이 그냥 볼만했어서 네. 전 괜찮았다. 그래요. 뭐랄까 그 인상적이었던 장면이라든가 이런 게 좀 있었을까요? 이게 계속 이어하자면 제가 네. 재기발랄했다고 하는 부분이 그 네. 중력 조절기 그쵸. 이용해서 네. 그 거길 뭐라 그래야 되지? 그 우주 정거장이야? 뭐 르네상스 우주 정거장. 정거장. 정거장으로 할게요. 정거장이 이게 중력기가 그러니까 고장나 있는 설정인데 다시 키니까 중력이 발생이 되고 발생했다 꺼지도. 발생했다 꺼지고 그게 왜 그런 거예요? 그거 고장이 나서 그런 거겠죠. 고장이 나서 이게 잠깐 네. 작동했다가 안 근데 했다 중력 작동했다 발생계란 거를 꺼놔도 얘가 그러니까 시간이 있잖아. 이게 일정 시간 정도는 잠깐 이렇게 무조건 잠깐 켜졌다 꺼진다. 네. 그런 설정이더라고. 꺼놔도 그 뭐 완전 고장나는 건 아니고. 뭐였더라? 어쨌든 꺼놔도 그 고장나지 않게 하려고 지가 스스로 이렇게 잠깐 뭐 1분 정도 켜진다고. 뭐 그런 설정이었는데 네. 그 에일리언하고 사투를 벌이다 그 산성 피를 네. 그 뚫는 그 장면. 그거는 원래 좋던데? 있었어요? 1편부터? 아니 에일리언의 그 에일리언의 피는 피 자체가 원래 산성이 원래. 그거는 원래 오. 있었어. 그러니까 네. 그래서 완벽한 크리처라고 하는 거고 여기 영화에서 조금 더 명확하게 그 과학장교께서 이거 황산과 불산이다. 자, 그 과학장교가 얘기하잖아요. 1편에 나오는 그래요? 1편에 나와요. 나와요. 1편에 근데 나오는 그 과학장교가 에일리언을 만든 이유가 네. 이 식민지 행성에 적응하기 위해서 인간이 적응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인류가 필요하다 해서 네네. 만든다고 여기서 잠깐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네. 아니야. 테라포밍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고 잠깐 어디부터 해야 되나? 에일리언을 애초에 만든 거는 네. 엔지니어야. 만들었다기보다 발견한 거지. 프로메테우스에서 그 보면 그 얘기를 해야 되나? 그 발견을 해서 그 에일리언의 혈청을 인간한테 주입을 해서 인간을 변화시키려고 했던 거예요? 웨일랜드 유자인이? 그렇죠. 네. 여기서는 그래요. 여기서는 그래요. 원래 그런 건 없었고. 이거를 얘기를 해야겠지. 뭐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그렇죠. 테니까. 프로메테우스에서 그러니까 프로메테우스가 어떻게 시작하냐면은 네. 그 엔지니어는 뭔지 알아? 그 모르지. 모르죠. 창조 기술자? 그러니까 창조자인데. 인간을 만든 창조주예요. 창조주인데 키는 한 3m 되고 인간처럼 생겼어. 인간처럼 생겼어요. 근데 마지막에 그 오프스프링이라는 인간 얼굴을 네네, 하고 있는 네네, 그게 나오잖아요. 네. 얼굴은 그렇게 생겼어요. 근데 키가 한 3m 되고 뭐 약간 구척장신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치. 그 정도 엔지니어들이 뭐냐면은 그 저기 뭐 머나먼 별에 살고 있는 네네. 타이탄 행성 같은 데 살고 있는 거인족들인데 얘들이 인간을 만든 애들이고 만들었죠. 인간을 왜 만들었냐면은 에일리언을 만들기 위해서 에일리언을 아니요. 하기 위해서. 맞아. 반대 아니에요? 아니야. 그러니까 엔지니어를 할게요. 창조주는 좀 너무 종교적인 것 같고 네. 불편하니까 엔지니어를 할게. 엔지니어 애들이 그 뭔가 검은 물을 발견한 거야. 검은 물? 프로메테우스에 보면 나와 검은 물. 근데 이거를 통해서 완벽한 생물학적 무기를 만들 수 있는 생물학적 무기. 그 에일리언에 해당하는 네네. 완벽한 크리처, 생물학적 무기를 만들 수 있는 그 전쟁 무기인 거지. 원래 무기를 만들려다가 에일리언을 만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검은 물을 발견해서 이걸 통해서 무기를 만들 수 있다라고 거기까지 알아야 했는데 너무 위험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한번 퍼지면은 우리가 모두 종이 그냥 말살되는 그 별 자체가 그냥 멸망할 수도 있다. 그래서 너무 위험하니까 이거를 우리하고 DNA를 합성해서 만들기에는 너무 위험해. 그래서
우리하고 비슷한 환경을 갖고 있는 별들을 찾아낸 다음에 그 인간 자기의 DNA를 그 별에다가 뿌린 다음에 파트리죠. 인간을 만들어낸 거야. 왜냐하면은 아하. 그 인간을 숙주로 삼아서 에일리언들을 만들려고. 그래서 보면은 그 프로메테우스 얘기를 다 하긴 뭐한데 어쨌든 그 엔지니어들이 에일리언을 만들 수 있는 그 검은 물을 갖고 그 우주선이 지구로 향하고 있는 거를 지구로 향하게 돼 있었던 거를 걔네 웨일랜드 회장이 거길 발견해서 뭐더라 하여튼 뭐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은 그 엔지니어들이 에일리언을 만들기 위해서 자기 DNA를 비슷하게 만든 인간들을 창조해냈고 그게 지구에다 창조해냈고 저기 한 몇 년 지나면은 우리랑 비스무리하게 생긴 인간들이 활개를 칠 테니까 그럼 거기다가 에일리언을 보내서 그 까만 물을 보내서 그러면 거기 에일리언들이 번성을 할 거 아니야? 그러면은 우리가 거기 가서 하나씩 그 무기를 콜렉트만 해오면 되겠다. 그래서 지구를 선정해서 그렇게 만든 거야. 프로메테우스의 시작이 그렇게 시작해. 엔지니어가 하나 와서 자기 몸을 이렇게 분해시켜 갖고 지구에다 퍼뜨리고 나서 근데 걔들이 웨일랜드 애들이 찾아간 거지. 창조주인 줄 알고 찾아가서 뭐 창조주시여 왜 우리를 만들었나 이랬더니 뭐야 뭐 병신아 이러면서 죽여버리잖아 다. 인간 다 죽여버리잖아. 근데 그 과정에서 만들어진 뭔가 까만 물하고 접촉한 인간의 DNA하고 뭔가 합성이 된 무언가 크리처. 걔는 정확히 말하면 정자가 변한 건데 정자만으로 변한 뭔가 그 번데기 같은 커다란 뱀 같은 애가 그 엔지니어를 잡아 먹어갖고 합성이 돼서 뚫고 나오면서 끝나잖아. 프로메테우스가. 그게 아마 제노머프 뭐 버전 1 뭐 처음 버전일 거고 그 다음 커버넌트는 잘 프로토타입 맞아. 그리고 커버넌트는 잘 기억이 안 나고. 커버넌트는 이제 그 데이빗이라는 그 인조인간, 그러니까 그치. 마이클 패스벤더가 연기했던 걔가 그 어떤 행성, 그러니까 원에서부터, 그러니까 프로메테우스부터 이제 이어진 이야기인데 걔가 그걸 진짜 무기로 사용을 해버려. 그러니까 제노머프를 어쨌든 약간 길들이려고 하잖아. 그러니까 걔도 창조주가 되고 싶었던 거야. 그렇지. 뭐 그런 내용이죠. 뭐 그런 내용. 근데 아무튼 여기서는 그 인간의 유전자랑 뭔가 결합을 해서 이 험난한 이 우주 환경에서 척박한 환경을 버틸 수 있는 유전자를 좀 변이시키겠다. 네, 그게 그렇게 설명하잖아요, 루크가. 그렇죠. 네, 그게 맞기는 하죠. 그래서 이 영화에서 보면은 그 에일리언의 그 유전자를 어떻게 뽑아내서 그걸 뭐 어떻게 뭐 혈청 같은 걸 혈청으로 만들어서 깨끗하게 이렇게 좀 실험실 환경에서 좀 어떻게 한 다음에 인간한테 주입해서 죽지 않는 인간을 만들어 보겠다 했다가 좆대지요. 어땠어요? 그 이번에 좀 새로 나왔잖아요. 오프스프링이라는. 걔가 오프스프링이야? 네네. 그 약간 데드풀 같이 생긴 워보이 같이 생긴. 그냥 인간 얼굴 하고 있는 엔지니어 얼굴 하고 있고 막 팔다리가 존나 거미처럼 길어요. 걔가 물론 CG도 썼지만 그 무슨 NBA 농구 선수래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왜 봤냐마. 그렇다고 하더라고. 근데 뭐 실제로 신체가 그렇게 생기진 않았겠죠. 그러니까 그 크리처는 지금 시리즈를 통틀어서 처음 나온 거예요. 네. 그 K였나? K가 낳잖아. 근데 낳는데 그게 뭔가 크리처가 안 나오고 약간 뭐야? 약간 알 같은 걸 낳는데 그 알에서 또 깨어나잖아. 맞아요. 네. 근데 알을 이렇게 이 주인공 여자 이름 뭐냐? 레인. 레인이 알을 뭐 어떻게 없애려고 하고 이렇게 까보니까 그 안에 사람 얼굴이 있으니까 또 차마 못 죽이고. 맞아. 좀 기괴하더라. 좀. 기괴하고. 네네. 굉장히 찝찝한 마음이 계속 불쾌한 느낌. 약간 불쾌에 가까웠어요. 애초에 이게 에일리언의 사실 맛이었죠, 맛이긴 해. 좀 그렇게 하면서 에일리언을 시리즈를 전체를 안 본 저는 이제 그 에일리언 사실 영화보다는 그 디자인, 그렇죠? 크리처 디자인, 특히 H.I. 기거라는 디자이너가 굉장히
더 유명하거든요. 저한테는. 네네. 네, 근데 그 저거잖아. 네. 밀레니엄 노래방. 아니 뭔 노래방이었지? 데몰리션. 데몰리션 노래방. 그게 약간 그거잖아. 맞아. 네, 네. 우리가 그 과거 네. 무슨 하였죠? 몇 화에서 하여튼 네네. 얘기했어. 데몰리션 이게- 노래방 그것도 있고 약간 스타크래프트의 그거에 대한 맞아요. 모티브가 모티브가 같아요. 된 거죠. 그런 거 네네, 같고. 그쵸. 그럴 것 그게 약간 같아요. 기거 디자인이라는 이름으로 통용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 디자인이. 저그족의 디자인의 음. 모티브가 네네. 상당히 네, 에일리언의 네, 근거가 비슷하다. 있죠. 알겠습니다. 굉장히 저는 사실 기대를 좀 많이 하긴 했어요. 왜냐면 뭐 영화상 가장 위대한 시리즈 뭐 이런 식으로 마케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뭐 기간으로 봐서나 뭔가 임팩트로나 뭐 위대한 것까지는 모르겠는데 제일 어쨌든 긴 시간 동안 살아남아서 계속 돈을 벌어주는 시리즈는 맞지 않나? 그렇죠. 그게 위대한 거네. 그렇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아니, 근데 뭐 계속 지금 돈이 된다는 얘기 게. 들어보니까 그 당시에 이런 어떤 여성 서사를 그렸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네. 센세이션했다라고 그러니까 생각이 되네요. 세태가 계속 바뀌고 사회적인 뭔가 이런 화두가 완전 계속 바뀌는 와중에서도 계속 살아남아서 네. 나는 이번 시리즈가 로물루스 이후에 약간 비슷한 컨셉으로 한 두세 개 또 나올 것 같거든. 그러니까 레인의 서사 레인이 나올 것 같아. 더 나와도 재밌을 것 같아요. 레인하고 앤디. 네네. 레인하고 해서. 앤디의 서사가 최소한 한 편은 더 만들어질 것 같고 네. 커버넌트가 그러니까 그 프로메테우스 커버넌트가 어쨌든 두 개 나왔던 것처럼 네. 최소한 시퀄 다음 작품까지는 연결이 될 것 같고 그래요. 그 이후까지도 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뭐 주연 배우 얘기했으니까 배우들의 연기 한번 얘기해 보죠. 일단 레인 역할의 이 스캐니 배우 켈리 스패니 네, 케일리 스펜이 어떠셨어요? 키가 엄청 작다며 150 네, 몇이라는데. 아 진짜? 어. 작긴 하더라. 근데 저는 그러니까 좋았는데 네. 그 조금 그러니까 딱 봤을 때도 힘캐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뭔가 전사 타입은 아니잖아. 네네네네. 그래서 뭔가 조금 더 머리가 좀 뛰어나거나 뭔가 그런 설정이 조금 더 추가됐으면 그렇죠. 그 뭐 맞아요. 전투를 함에 있어서 조금 더 설득력이 생겼을 것 같은데 계속 도망다니고 그냥 멀뚱멀뚱 있다가 맞아요. 마지막에만 저는 갑자기 그 총 들고 아까 우리가 여성 서사 얘기했잖아요. 근데 사실 네. 이 영화에서 주인공은 계속 앤디한테 기대기만 하고 아니면 그 예전 썸남한테 기대고 그런 얘기만 나오다가 이제 나중에서야 이제 뭐 혼자서 이렇게 고군분투하는 얘기도 나오긴 하지만 네. 뭔가 이 영화를 여성 영화다, 여성 서사다 이렇게 보기에는 되게 힘든 구석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시거니 위버가 보여줬던 그런 에일리언 작품들하고는 좀 결이 많이 달랐다. 그러니까 시고니 이버가 사실 뭐 그 여성으로서 남자를 이기고 뭐 그 남근 크리처를 이기고 그거 자체가 그때는 센세이션이었고 그거 자체로 의미가 있었던 시대라면 사실 지금 또 뭐 전 씨가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아니 뭐 좋은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그렇게 유독 좀 작은 배우를 일부러 쓴 건지 모르겠는데 네. 좀 시고니 이버는 키가 180이 넘잖아. 네. 근데 그런 여배우를 쓰면 사실 이거는 성별만 여자일 뿐이지 사실 마초이즘의 연장인 거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피하려고 일부러 좀 이렇게 여리여리한 캐릭터를 거기까지는 오케이. 근데 아무리 그래도 뭔가 여성의 그러면 여성의 특장점을 갖고 이 난관을 헤쳐나가는 그런 걸 보여줘야지 뭐 21세기 2024년에 어울리는 여성 서사라고 볼 수 있겠는데 사실 그쵸. 그런 부분이 난 아예 없진 않았던 것 같아. 나름 의도는 한 것 같은데 별로 네. 드러나지 않았어. 드러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했어요. 주변 사람들을 이렇게 막 잘 뭐 이렇게
관계성을 네네. 잘 조율하고 다독여서 뭐 이렇게 원하는 대로 이렇게 이끌어가고 네. 그러니까 자신을 위해서 타인을 희생시키지 않는 약간 뭐 그런 것까지 뭐 보여주려고 한 것 같은데 사실 별로 그 캐릭터가 확 드러나진 맞아요. 않았어. 그래서 캐릭터가 좀 약했어요. 아마 의도는 했으나 그렇게 잘 드러나지 않았다. 네네. 그런 부분은 동의. 그래요. 뭐 근데 나는 그래도 좋던데. 연기는 괜찮았어요. 어, 좋았어요. 정말 그러니까 괜찮았어요. 이 배우 저는 마스크도 마음에 들어서 허벅지가 좋으시던데. 그래요. 키 그렇게 작은지 몰랐는데 허벅지 딱 보고 운동 많이 하셨네. 언제 그래서. 또 포착했어 그런 거. 허벅지가 이렇게 좋더라고. 그래요. 저는 제가 뭐 예전에도 여러 번 얘기했는데 네. 라스트 오브 어스라는 그 게임이 있는데 네. 그게 이제 시리즈로 나왔거든요. 네. 그렇다면. 근데 거기에 주인공을 이 사람이 맡았으면 훨씬 좋았겠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뭔가 마스크도 그러니까 그 얼굴도 네. 게임에서 나왔던 캐릭터 디자인과 뭔가 좀 비슷한 비슷하기도 결도 하고, 있고 네. 그래서 이분이 나왔으면 훨씬 좋았겠다 뭐 이런 생각이 네. 좀 들었습니다. 저도 이제 영화를 좀 별로 좋지 않게 봤지만 그 와중에 정말 좋았던 앤디 역할의 데이비드 존슨. 네. 이 배우는 나는 진짜 유망주 같아. 그래? 어떻게 생각해요? 파이는? 저도 되게 좋았어요. 근데 앤디 배우의 연기가 막 미쳤다 막 이런 얘기 나도 네. 몇 개 들었는데 이거 주워 들었는데 네. 나는 아니 뭐 약간 너무 연기를 전형적으로 하지 그 약간 그러니까 얘 업그레이드 되기 전에 네. 모드 끼우기 전에 그 약간 좀 찐따 역할하는 그 연기가 너무 약간 전형적이지 않아? 그래서 뭐 굳이 저렇게까지 하나? 좀 과장된 연기 같아서 네. 그러니까 그거를 보여줌으로 인해서 나중에 그 싹 그쵸. 바뀐 보여줄 게 완전히 달라진다 하면서 네. 모두 갈아 끼고 나서 뭐 마스크 갈아입고 나오죠. 그쵸. 갑자기 막 씨발 존나 힘캐다가 네. 저 새끼 뭐 어쩔 수 되게 유감스럽지만 니들은 죽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약간 뭐 이러면서 그냥 죽여버리고 약간 이런 식의 그런 그 쾌감을 보여주기 위해서 한 건 알겠는데 굳이 좀 저렇게 안 했어도 되지 않았을까? 난 좀 약간 아쉬웠거든. 자기적이었다. 좀 그런 느낌은 있긴 있죠. 근데 약간 중간 중간에 그런 말을 내뱉으면서도 약간 그 전에 앤디랑 상충돼서 나오는 표정들이 몇 컷이 있었어요. 맞아요. 저는 그게 너무 좋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 나는 그 찐따 표정이 너무 전형적인 찐따 표정이 근데 좀 약간 불편해서 눈이 부어 있지 않아요? 찐따 모드일 때 그때 찐따 앤디일 약간 때 얼굴이 좀 눈이 약간 맞았잖아. 울다 나온 느낌으로. 아니 맞았잖아. 깡패들한테 맞아가지고. 그런가? 모르겠어. 나는 연기가 뭐 나쁘지 않았는데 그렇게 막 극찬할 정도는 극찬을 아니었다. 받을 정도인가 솔직히 잘 모르겠어. 근데 사실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요즘 그렇게 연기만으로 좀 주목받는 배우들이 많지 않아서 요즘 일단 뭐 배우들이- 네. 아까 존 씨가 네. 추천해준 야스 나오는 네. 그 영화 한번 다시 보면서 네네네. 한번 그 영화를 한번 보십시오. 평가를 다시 한번 유보해 저는 보겠습니다. 유일하게 건질 수 있었던 건 데이비드 존슨의 연기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네. 아니 좋았어요, 진짜. 네네. 자, 이 제목이 로물루스란 말이죠. 그렇죠. 네네. 이 레무스도 나오더만. 네, 레무스 그 르네상스 우주정거장의 반반씩을 그치. 차지하고 있잖아요. 네. 그 이름이. 네네. 근데 레무스가 아니라 로물루스예요. 이 영화의 제목은. 네. 그 사실 신화에서도 보면 뭐 로마의 신화에서도 보면 레무스를 죽이고 로물루스가 황제가 되죠. 네. 네. 그러니까 로마의 네. 건국사라라고 네, 하는데,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이게 뭐 그 웨이랜드 유타니의 어떤 야심이 들어와 있는 그런 설정이라서, 네. 그러니까 그 새로운 인간, 네. 새로운 변이종을 우리가 만들겠다. 그리고 그럼으로써 우리가 우주를 좀 정복할 수 있는 어떤 네. 단초가 되는 네. 요 프로젝트를 로물루스로부터 시작을 하겠다라는 뭔가 포부를 담은 그런 네이밍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뭐
세베나님이 말씀하신 게 프로메테우스는 굉장히 거대 담론을 담고 있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네. 그 제목이 좀 어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안 봤지만. 근데 이 에일리언 로뮬루스는 사실 이 로뮬루스라는 제목 자체가 너무 거창하잖아요. 근데 거창한 데 비해 내용은 사실 그런 어떤 메시지라든가 거대 담론을 이야기하고 있진 않아서 좀 어울리진 않았다는 생각은 들어요. 이름 자체에 임팩트는 있고 호기심을 네, 주는 건 분명히 맞는데 맞아요. 네. 좀 이게 정말 착붙인가? 어. 솔직히 모르겠어. 근데 프로메테우스는 명확하게 붙거든. 그러니까 인간에게 네. 불과 네. 그 지식을 가져다준 네네. 신이라는 네. 그게 너무 걸 맞는 이름이 맞는데 네. 솔직히 로뮬루스는 좀나 그 거기에 뭐 합당한 설명을 그런 애라는 그게 없죠. 수긍이 될 만한 설명을 사실 못 들었어. 그래 무슨 뭐 이거 로뮬루스 레무스가 뭐 늑대 젖을 뭐 먹고 자라서 이게 뭐 이종교배에 대한 뭐 오케이. 근데 좀 약간 좀 애매했어. 저는 그래서 그냥 이 로뮬루스 신화를 이렇게 또 보면은 네. 그 앤디 자체도 뭔가 이 로뮬루스라는 이 신화와 뭔가 좀 같이 묶어서 볼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앤디도 그 유탄이 네. 웨일랜드에서 만든 이 인조인간이지만 인간의 손에 의해서 자라서 네. 그 인간을 위한 네. 프로젝트만 하잖아요. 네. 근데 그 중간에 여기서 좀 양아치 같은 애가 계속 합성 인간을 싫어하는데 그 뭐 거기서 뭐 트롤리 딜레마 같은 이야기도 나오죠. 네. 그러니까 되게 그 건조한 이 가장 최선의 이익을 위해서만 이 결정을 내리는 네. 원래는 인간이라면 그렇게 하는 게 네. 그러니까 합성 인간이라면 사실 그렇게 하는 게 네. 맞는 결정인 건데 네. 그 요 앤디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네. 그래서 좀 그런 것에 의해서 좀 로뮬루스가 앤디를 좀 이야기하고 있는 것도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실제적인 주인공은 앤디다. 그렇죠. 저는 맞아요. 앤디가 사실 맞아요. 주인공으로 좀 보였어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근데 앤디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그 설정 있잖아요. 앤디가 이렇게 막 구타를 당한단 말이에요. 불량배들한테. 네. 근데 그리고 하얀 피를 막 이렇게 흘려요. 네. 근데 이제 레인이 나와가지고 무슨 USB 같은 걸 하나 꽂아가지고 돌리니까 얘가 또 괜찮아진단 말이죠. 재부팅을 한 거죠. 사실 이게 소프트웨어가 고장이 나서 만약 바이러스를 먹어서 뭔가 포맷을 하며 재부팅을 한다 이거는 말이 되지만 뭔가 물리적인 충격을 받았는데 그게 USB 하나 꽂는다고 나아진다? 이 설정은 좀 너무 억지스럽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애초에 얘네 얘네 사이보그냐 뭐 안드로이드야 하여튼 뭐 얘네 자체가 네. 사실 여기서도 보면은 과학 장교가 네. 몸뚱이 반 잘려 있는 상태에서도 그냥 잘 걷지만 못할 뿐이지 사실 기능을 다 하잖아. 말도 하고 뭐 그리고 프로메테우스 보면은 마이클 패스벤더 대가리밖에 안 나와갖고 네. 대가리만 남아 있는데 그 상태로 뭐 그냥 할 말 다 하고 뭐 기능을 다 한단 말이야. 네. 그런 걸로 봐서 사실 얘는 하드웨어가 좀 망가지는 게 크게 문제는 아닌 거야 설정상. 근데 얘가 맞고 나서 막 이렇게 계속 이렇게 덜덜덜 떨고 이러는 게 여기서 나오는 게 뭔가 그 피지컬한 기능에 결함이 있다,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사실 웬만큼 맞아도 얘는 멀쩡한 게 만들어져 있는데 얘는 그 어쨌든 하드웨어에 결함이 생겨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맞으면은 얘가 뚝딱이가 되는 거지. 고장이 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걸 재부팅만 함으로 해도 재부팅만 해도 다시 기능하는데 문제가 없게 되는. 그러니까 뭐 나름 맞는 것 같긴 해. 그러니까 스토리상 이거를 연결하기 위해서 여기서도 보면은 그 모드 빼고 나서 그 얘가 또 이렇게 뚝딱이가 돼갖고 이렇게 덜덜 떨고 있으니까 얘가 가려다 말고 다시 돌아오잖아. 그러니까. 그런저런 스토리상 이게 필요한 설정이고 설정상의 큰 오류는 없는 것 같아. 그래요. 어차피 뭐 현실이 없는 올 테니까 그러니까요. 설정을 어떻게 만들든 뭐 있을 수도 있어. 네. 아 그래요? 아니 그리고 지금 이게 트럼프가 약간 이게 시대 배경이 2000 뭐 147년 147년 그래? 정도인데 네.
이게 뭐 인조인간도 만들고 식민지 행성도 만드는데 아직도 뭐 그 광산 채굴하러 갈 때 카나리아를 갖고 간다는 건 좀 너무 억지스러운 거 아니었나 그것도. 카나리아. 카나리아? 카나리아 장면이 나오잖아요. 아 카나리아가 그 뭐 네, 산소 때문에. 네, 그렇죠. 아. 그런 것도 좀 저는 별로였던 것 같아요. 그냥 뭐 오마주지. 네. 네, 사실 그거를 보고 네. 카나리아가 아이씨 말이 돼 카나리아라고 생각하는 것도 사실 뭐 40대 넘는 우리 꼰대들이나 아는 거지. 젊은 애들이 보고 뭐 알겠어. 그냥 새가 나오네. 뭐 그 정도는 알겠지. 그냥 네. 그 정도는 넘어가시죠. 네. 아까 그 과학장교 루크 역할이 사실 훨씬 보고 나니까 그 1편에 나왔던 배우라고요. 그리고 네네. 이현홈 배우인데 이 나도 배우가 사실 그 반지의 제왕에서도 나왔었잖아요. 그랬다며. 빌보 베긴스 역할로 나왔었던 네네네. 배우고 이 얼마 전에 타계하신 2020년인가 돌아가셨는데 네. 나는 보면서 저 1편에 나왔던 배우인데 근데 반가웠고 네. 근데 내가 반지의 제왕을 제대로 안 봐갖고 네. 백인스인지 몰랐는데 보면서 저분 안 늙었나? 그때 그 모습 그대로인 것 같은 거야. 그래갖고 약간 이렇게 디에이징을 했나 생각했는데 고인이시라는 걸. 네. 근데 AI로 그러면 AI로 살려가지고 네. 그 이게 얘기가 좀, 많아서 네네, 이슈가 되고 있더라고요. 되더라고. 네네. 근데 이거 네. 저기 유족들도 다 허락을 한 내용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러니까 그 그랬으니까 얘기는 나오겠죠. 아는데. 네네. 근데 유족이 허락하고 아니면 심지어 고인이 되기 전에 본인이 본인 걸 써도 된다고 지금 문제가 되는 얘기는 꼭 그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윤리적인 부분만은 아닌 것 같고 심지어 본인이 미리 죽기 전에 뭐 하고 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거든. 그러니까 뭐 헐리우드에 뭐 전에 파업하고 이랬던 부분이나 그런 것까지도 연결이 되는 것 같아. 사실상 AI가 이렇게까지 연기를 계속해도 되는 거냐. 그렇죠.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톰 크루즈가 자기 미션 임파서블 뭐 100편까지 찍겠다 하고 나서 그 젊었을 때의 이안 뭐냐? 어쨌든 이단 이다운트 얼굴로 자기는 100편까지 찍겠다 하고 죽고 나서도 본인이 그걸 사인해놓고 가. 그럼 돈 많으니까 할 수 있겠지. 그럼 우리는 톰 크루즈 얼굴에 그 이단 헌트를 계속 봐야 되는 거야. 그러면서 다른 배우가 연기를 했어. 근데 보니까 이 영화도 때 찾아보니까 이현홈 배우의 그 AI로 해서 합성을 해서 했고 이걸 연기한 사람은 또 따로 있더라고. 있어. 다른 배우가 연기를 있어. 하고 네. 거기 얼굴만 이걸로 바꾼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사실 윤리적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되고 뭐 윤리적으로 본인이 동의하고 유족이 동의하고 다 오케이라고 쳐. 근데 이게 정말 괜찮은 거냐? 산업의 문제라든지 어떻게 보면은 그런 걸 수 있잖아. 그 기존에 뭐라 그래? 한번 그 러다이트 운동이요? 뭐라 그래야 되냐? 그러니까 한번 그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그냥 계속 그걸 해먹는 그렇죠. 네. 생산 수단을 소유한 사람이 죽을 때까지 그렇죠. 죽고 나서도 자기 자손 대대로 한번 생산 수단을 소유한 사람이 그냥 쭉 해먹는. 톰 크루즈 같은 얘기도 어떻게 보면 비슷한 얘기고. 톰 크루즈 죽고 나서도 톰 크루즈 얼굴로 계속 미션 임파서블 봐야 돼. 그 돈은 톰 크루즈의 유족한테 가고. 그걸 심지어 사람들이 막 대중들이 원해. 톰 크루즈 보면서 톰 크루즈 계속 잘생긴 얼굴 보면서 젊었을 때 참 잘생겼지 이러면서 그거를 막 우리가 미션 임파서블 막 10편 20편까지 막 나온다고 쳐봐. 이게 정말 괜찮은 건지. 그런 것까지도 포함해서 문제를 삼는 것 같아. 그리고 일단은 이게 이 배우의 연기가 아니잖아요, 사실. 그리고 네네. 근데 이거는 사실 뭐 대단한 연기를 할 건 없었어. 그런 건 아니지만, 물론 이거는 그런 건 이슈에서 아니지만, 중요한 문제 는 네네네. 아니지만. 사실 저는 그러니까, 이거 보고 사실 그 원에서의 향수가 좀 생겼거든요. 그래서 그냥 원에서도 이 역할이었어요. 똑같아요. 과학장교였어요. 역할? 네. 네네. 근데 이제 이름은 애쉬라는 이름으로. 애쉬였나? 네.
나왔는데 그러니까 원에서는 이게 충격적인 게 애초에 무슨 인간인 줄 알았어요. 다들 인간인 줄 알았는데 어. 막 자꾸 이상한 얘기해갖고 야이 개새끼야 이러면서 막 때렸는데 막 허연피가 나오고 이 새끼 인간 아니네 이러면서 막 대가리 잘랐는데 계속 말하고 약간 뭐 이런 그런 게 되게 기괴하면서 맞아요. 신기하고 좋았거든. 그래서 네. 그냥 원의 어떤 향수를 좀 빠질 수 있어서 단순하게 그냥 좀 관객 좋았거든요. 입장으로서는 관객 나도 입장으로서 반가워서 좋고. 반갑죠. 네. 사실 어디서 본 얼굴이라서 저도 되게 그래 이 배우도 나오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저도. 그러니까 근데 이게 반가워서 좋고 산업적인 논리로 이게 먹혀 반가워서 좋고 익숙한 얼굴이라서 좋고. 그러니까 내가 아까 얘기했던 거는 결국 그런 식으로 가면은 이 연기를 실제 한 배우는 실제 뭐 돈도 받았어. 하지만 본인의 연기가 전혀 본인의 연기가 아닌 걸 기록이 사라진 거잖아. 그리고 계속 요즘 영화 이 산업 영화계 자체가 이렇게 자꾸 뭔가 신인들이 들어갈 만한 그런 아예 기회 자체가 계속 박탈되는 상황이 이렇게 지속되는 게 이게 과연 옳은가? 근데 또 제가 밝힐 게 있는데 그 우리 방송에도 AI가 들어와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그건 그렇지. 그 제가 최근에 그 계속 중간에 시그널로 네. 재즈 음악을 넣었는데 그거 AI로 만든 거예요. 아 그래? 좋던데 음악. AI가 작곡한. 네. 나는 그래요? 그 재즈 음악 나오는 게 이건 뭐 이거는 저작권 없는 음악인가 이러면서 그냥 그쵸, 저작권 없어서 한 거죠. AI로 만들었기 그 때문에. AI로 만들었구나. 네. 그 괜찮죠, 근데. 괜찮던데, 좋던데. 퀄이 좋아. 아니 뭐 그렇게 쓰는 건 상관없어. 그러니까 뭐 이 정도 쓰는 그 건 정도는. 상관없죠. 그러니까 이 AI 이슈가 어떻게 보면 이 영화에서도 뭐 AI 이슈가 정면으로 그러니까 AI에 대한 공포가 나와 있잖아. 네가 네. 아까 얘기했던 그 뭐 트롤리 딜레마 딜레마, 네. 그런 것처럼. 그렇군요. 그런 식으로 아니면은 이것까지 예상하고 일부러 썼나? 이런 원래 실제적인 AI로 그치. AI의 위협은 AI로 얘기한다. 그치. 에일리언 그것까지 했으면 시리즈가 진짜 천재인데. 원래 이렇게 뭔가 질문을 던져주는 영화였어요. 항상 좀 그렇긴 했어. 그렇긴 해요. 근데 그게 그러니까 단순히 장르 영화로 보려면 그렇게 봐도 되고 뭔가 좀 그 안에 메시지를 좀 뜯어서 읽어보려면 또 그렇게도 보이는 액션과 시리즈라서. 공포가 깔려 있는 영화 거긴 하지만 알고 보면 항상 뭔가 이렇게 화두가 있었어. 메타 영화 같은 느낌의. 네. 그래요. 그런 게 있어서 늘 사랑을 받아왔던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시간이 없으니까 볼보 별점 네. 마무리하도록 뭐 별점 하겠습니다. 바뀌셨나요? 네, 조 씨부터 그냥 2.5에서 2.5에서 0.5점 올라갔습니다. 3점 정도. 네, 진짜? 3점으로 괜찮다. 볼 드리도록 할게요. 네. 사실 전 에일리언 오늘 방송하고 나서 에일리언 시리즈 한번 다시 볼 생각이 생겼어요. 네, 프로메테우스 봐. 진짜 재밌대. 네, 그러니까 특히 재밌었어요. 프로메테우스가 1편인 거죠. 네. 1편부터 한번 천천히 한번 씹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이님은요? 저는 똑같습니다. 3.5. 네. 3.5. 네. 3.5 정도로 좋았던 것 같아요. 네. 나머지 작품들은 뭐 4.5나 뭐 4점 뭐그 어, 정도로 제가 네. 점수를 네, 매겨놨거든요. 그럼 에일리언 시리즈 중에서는 좀 처진다. 조금 떨어지긴 하는데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형이 얘기했던 대로 과거의 어떤 문법들을 좀 그대로 사용하고 있기는 해요. 네, 근데 그거를 또 막상 즐길 때는 또 굉장히 즐겁게 볼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또 빠져들려고 작정하면 또 굉장히 재밌게 애초에 볼 수 이 있기 영화는 때문에. 좀 뭔가 담론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난 내가 잘하는 거 약간 그 무대도 일부러 좀 좁게 맞아요. 한정된 공간에서 에일리언하고 싸워서 뭐 공포와 약간 뭐 액션 보여주겠다 약간 이걸로 시작한 영화고 애초에 설명도 거의 그 정도로 나왔잖아. 맞아요. 네. 그래서 뭐 본질에 충실했던 것 같긴 해. 네. 나는 사실 좀 얘기하다가 깎였어. 3.5에서 3점으로. 그래요? 약간의 다들 상찬하고 있는 데이빗 존스의 연기도 그냥 별로고 그냥 뭔가 좀 기존 작품들 내가 계속 빨다 보니까 확실히 기존만 못하다. 프로메테우스가가 좀 그러니까 좋은 애초에 거죠. 제한된 이 무대를 확 좁힌 다음에 이걸 보여주는 데 충실한 건 맞는데 거기다 뭐 앞으로 시리즈를 위해서 조금 더 한 것도 알겠는데 그냥 이 영화만 자체로 봤을 땐 좀 너무 기존의 거에 비해서 너무 좁지 않았나.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기대는 또 되고 볼은 맞지만 0.5 깎겠다. 네, 3점. 예.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제 뭐 에일리언 시리즈를 과거에 보지 못했던 최근 이제 20대 네. 관객들이 음. 요걸로 입문을 하기에는 어허, 충분히 적절하다라는 생각이 그런 들어요. 부분은 나도 동의. 기능적으로는 매우 훌륭하게 잘 뽑았다. 네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뭐 요즘 유행하는 뭐 리부트라든가 멀티버스라든가 이런 게 없어서 진짜 네. 좋긴 했어요. 그러니까 이 세계관을 계속 그러게. 견고히 맞아요. 유지를 유지한다는 하면서 그 자체가 사실 쉽지 않거든. 쉽지가 세계관 않아요. 충돌이 그쵸. 사실 많아. 3, 4 네. 가면 약간 말도 안 되는 게 나오고 하는데 맞아요. 어쨌든 그래도 그냥 그걸 지켜왔다는 모르겠고 게 네. 모르겠고 나는 원에서 이어갈게 하면서 잘 이어갔다. 맞아요. 네, 네. 거기에 뭐 칭찬할 그렇게 장점이 있다고 봐야 되겠고요. 다음 작품 네, 기대됩니다. 기대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 뭐 하실 거예요? 다음 주 뭐야지? 우리 빅토리가 있고 어차피 지금 트위스터즈 있고 트위스터즈 둘 중에 트위스터즈. 하나 가야 돼. 그래요. 빅토리 괜찮던데. 트위스터즈도 궁금하긴 해요. 트위스터즈. 둘 중에 하나 하겠습니다. 네, 둘 중에 하나 하겠습니다. 그러면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트위스터즈는 아니면 빅토리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사연 좀 써.